컨쇼 라이브 방송 두 번째 주제, 대학교 분석 방송. 제가 준비한 대학교 바로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하는데 그냥 교과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부 교과 100%로 뽑는데 이 100%는 100% 정량 평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뭘 보는 거냐면 학교에서 발표한 등급을 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옆에 이제 성적표 보시면 옆에 등급 나오잖아요. 그 등급을 가지고 대학교 환산 점수화 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활기록부 제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아예 정성평가 라인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수능 최저 없고요. 면접 없습니다. 정말로 학교장 추천 받아가지고 그냥 집어넣으시면 할 일이 없으세요. 그런데 보세요. 한양대학교는 진짜 상위권 학교입니다. 그죠? 스카이 다음에 서성한 라인이라고 해서 그 6개 대학교 안에 드는, 특히 공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좋은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양대학교는 최상위 학교라고 봐도 무난해요. 그런데 그 학교가 교과만 가지고 뽑는데 무려 최저라는 게 없다라는 건, 일단 지역, 일명 지방에 있는 학생들 내신 따기 좋은 학교가 되게 유리한 게 맞습니다. 그죠? 최저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지방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교과 전형 집어넣었을 때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최저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최저가 없으니까 생각보다 한양대학교 교과는 학급에 대한 컷이 생각보다 되게 높았습니다. 그런데 자, 어떻게 아이들을 좀 선발해 나가는지를 좀 볼까요? 자, 지원 자격은요, 졸업자를 포함한답니다. 그러니까 졸업해도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추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졸업자가 만약 한양대학교 지원할 거면 빨리 졸업한 학교에 전화해야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졸업자보다는 졸업 예정자 아이들, 현역 아이들을 중심으로 많이 주다 보니까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고요. 3학년 재적 인원의 11%만큼의 추천을 받는데, 이 추천이라는 게 작년부터 추천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데이터를 조금 바꿔놨습니다. 저희가 분석했을 때. 그래서 저거 인원 추천받는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수학교과 안에 미적이나 기하 중에 한 과목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과학 중에 물투나 화투나 생투나 지투, 이 4대 과학 투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이거 조건은 제가 여태까지 수많은 아이들을 컨설팅 해보지만 거의 다 맞습니다. 다 맞춰와요. 그러니까 자연계 아이가 미적이나 기하를 둘 중에 하나를 빼놓는 경우도 어렵고, 또 투 과목 하나 정도는 들어가 있거든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요 조건을 맞추는 거는 솔직히 변수가 된다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뭐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나 이런 학교들, 전문계반 학교들은 지원이 안 되고, 이제 일반계, 인문계 학교들이 지원이 가능하다 해서 11%. 자, 그러면 교과 전형 집어넣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진짜 추천 전형인지부터 확인하라 그랬을 때 한양대학교는 추천 전형이 맞는 겁니다. 11%니까. 학생부 교과 어떻게 반영하냐면요. 자연과 인문과 상경 같은 경우 반영 교과는 전체 교과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상위 3과목인데 이렇게 하는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그리고 예체능 같은 경우는 국어랑 영어랑 사회랑 한국사 이 점수만 반영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와 있는 교과 과목에 등급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3학년 1학기까지 들어간다는 건, 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1학기까지 들어간다는 건 2학기 건 반영 안 한다는 소리니까 재수생 아이들도 1학기까지만 들어가지 않을까요? 반영 방법은 등급의 환산 점수를 환산해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뒤에 소수점이 생각보다 환산 점수화 했을 때 점수대가 조금 넓게 벌어지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을 가지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가 들어가고, 학년 반영 비율을 따로 두지 않고, 그냥 뭐 어느 학년이 더 많은 비중을 둔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성적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아이들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로 아이들이 지금 한양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지 저희가 거시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문과랑 자연계로 좀 나눠놨는데, 한양대학교는 아시다시피 뭐 전자공학과나 화공과나 기계공 이런 화공 이런 학과들이 생각보다 엄청난 인기과고 엄청난 좋은 학과들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특히 한양대학교에는 다이아몬드라는 학과들이 있어요. 다이아몬드 7개 과들. 그래서 뭐 에너지도 들어가고 자동차, 뭐 한양대학교 자동차가 네 생각보다 좋은 학과라는 건 뭐 되게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한양대학교 인문계 같은 경우도 파이낸스 경영이 있고 경영이 있는데 파이낸스가 훨씬 강한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처럼 또 다이아몬드 학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학과는 솔직히 인기 학과에 들어간다라고 보셔야겠죠. 자, 봤을 때 문과 라인으로 봤을 때는 안정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한 1.15에서 1.25 정도가 안정권을 형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점수는 합격률이 되게 높게 형성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계산을 해봤고요. 왜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냐면 솔직히 1.15 아이가 한양대학교로 간다라는 게 그잖아요. 왜 그러면 1.1 라인, 1.2 라인은 솔직히 스카이를 가야 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잖아요. 그런데 지원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냐면 지역이나 지방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서류를 구성하거나 최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양대학교가 우리 아이한테 되게 좀 유리하겠죠. 최저도 없고 서류를 보는 것도 아니고 내신 따기가 좀 좋은 학교라면 이렇게 내신을 통해 갖고 대학 라인을 구성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양대학교 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1.1, 1.2 아이들이 보통 합격선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고, 예전에 저희가 인기학과 같은 경우 1.28을 집어넣다 떨어뜨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한 1.15에서 한 1.25 정도가 문과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1.12에서 1.19 정도, 한 1.2까지 한 1.2까지도 안정권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적정 라인으로 봤을 때는 한 1.3에서 1.45 정도인데, 이게 인기학과 아까 말씀드린 다이아몬드 같은 거에다가 1.45가 집어넣으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학과들마다의 점수차가 좀 나요. 한양대학교는. 그 이유가 원래 이제 이게 더 그렇게 학과들마다 점수차가 조금 더 벌어지는 이유를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 제적 인원 11%의 추천 때문인 것 같아요. 추천을 주다 보니까 정해진 인원이 학과를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 좀 잘 나온 아이들은 당연히 좋은 학과 쪽으로 몰려 들어갈 확률이 있고, 그거보다 점수대가 안 되는 아이들이 학과들을 좀 찢었을 거 아니에요. 좀 이렇게 나눠서 지원하다 보니까 학과들마다의 점수 합격대가 좀 더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내신이 조금 부족한데 한양대학교를 지원하는 아이들은 더 좋아진 게 맞고요. 또 하나는 한양대학교가 예전과 다르게 교과 전형을 가지고 하지만, 예전에는 스카이, 뭐 성균관대학교나 서강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교과 전형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교과에 대한 색깔이 나타나는 전형들이 서강대나 성균관도 만들어내고, 고려대학교나 뭐 연세대학교도 교과에 대한 비중을 높여서 뽑는 이런 전형들이 더 구성되다 보니까 한양대학교에서 더 좋은 학교로 빠져나가는 충원에 대한 부분도 훨씬 더 크게 돌아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과들을 어떻게 선정하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1.3에서 1.45 정도 문과, 그리고 이과 아이들은 1.2에서 한 1.4 이 정도 아이들이 적정 라인으로서 충분히 학과들 계산해 보았을 때 지원 가능한 학과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전권인데요. 이 도전권이 두 가지인데 오늘 그 두 가지를 다 말해 드릴게요. 하나는 대입인데 그냥 오픈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기과입니다. 엄청난 인기과들. 그런데 그 인기과를 집어넣을 때는 경쟁률을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데이터가 무너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과들이 있어요. 그거를 뭐 어떤 과입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경쟁률이 어느 정도 인기과 안에서 올라가야 돼요. 그 아이들이 스카이라인이나 다른 학교들로 빠져나가는 그 데이터가 구성되면서 점수에 대한 폭이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과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렇게 돼서 조금 무너지는 케이스들, 예를 들어서 작년에 화학공학과가 1.75까지 무너졌습니다. 화학공학과는 한양대학교 메인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겠어요?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이 화공과에 들어갔다가 다른 학교로 이동하면서 데이터 그 가운데가 무너져 내린 거죠. 이런 케이스들을 통해서 한번 인기과에 도전할 수 있는 게 한 1.5에서 한 1.7, 1.8이고요. 또 하나 비인기과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추천을 받으면서 학과를 나눠 먹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 좀 하는 아이들은 분명 이름 좀 있다라는 학과들이나 다이아몬드 쪽으로 갈 거고, 그 나머지 등급대를 형성하는 아이들이 나머지 학과들을 또 차지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1.85 이과 같은 경우는 한 1.68에서 한 1.7까지 얘네들도 충분히 도전권을 형성할 수 있는 학과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양대학교는 일단 첫 번째 교과를 집어넣는 데 있어서 학과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등급에 대한 차이가 좀 날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이가 만약 점수가 모자르지만 한양대학교를 도전을 한다라면은 인기과를 던지면서 경쟁률 체크를 하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은 조금 비인기과적인 부분들을 좀 찾아가면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양대학교예요. 그래서 한양대학교는 1.1등급대 아이들부터 한 1.78등급대 아이들까지 좀 넓게 학과들마다 합격선을 좀 형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시죠? 이게 한양대학교 교과 지역균형 발전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